올겨울 연탄 가격이 인상될 거란 소문에 저소득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의 마술 금지 결의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실제 기동 마술사를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 지어진 한옥 예배당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100년 역사의 자천교회를 소개합니다. 한국교회 개혁의 대안으로 꼽히는 작은 교회 운동의 이점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어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안희묵 총회장이 한국교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날이 부쩍 쌀쌀해지면서 난방시설을 점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겨울 연탄 가격을 인상할 거란 소문이 돌면서 저소득 가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인경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밥상 공동체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수는 13만 464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월 평균 소득이 3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연탄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저소득층과 NGO 단체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탄 사용하는 분들이 95% 이상이 평균 연령은 75세고 그분들의 소득이 월 5만 원에서 30만 원, 평균 소득이 25만 원이에요. 정부는 100원 인상이었지만 그걸로 겨울을 나는 분들에게는 그 이상의 부담이 되니까 정부는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해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절반 이상이 도시가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작 등유나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겐 실효성이 약한 정책인 겁니다. 허기복 대표는 연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연탄은행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이를 위해선 교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절대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이 배려와 관심을 우리가 그냥 설교로 끝내지 말고 정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건가에 대한 사회 성교비를 좀 예산을 좀 가감하게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허기복 대표는 가까운 시일 내 청와대 앞에서 연탄 가격 동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탄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앞으로 예장 통합교단 소속의 교회들은 기동마술사들을 초청해 행사를 열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9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교회 내 마술 자체를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선 전문적인 검토 없이 결의한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홍희연 앵커가 살펴봤습니다. 예장통합교단은 지난 102회 총회에서 마술을 금지하는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위는 거룩한 복음을 거짓 수단인 마술로 전해서는 안 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마술을 교회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목회 현장에선 이미 기동마술 프로그램이 하나의 문화생활이 돼 있어 혼란이 커질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에서 기동마술쇼는 믿지 않는 아이들과 금방 가까워질 수 있는 선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겁니다. 한국기독매직협회 소속의 한 기동마술사는 단 한 번이라도 기동마술사들의 입장을 들어봤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끼워 맞추는 식으로 결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뭐든지 객관적이거나 정말 확실한 자료를 또한 당사자들한테 정확히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과연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느냐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어떤 폐해가 드러난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한테 문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통합총회가 주장한 마술의 부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함현진 마술사는 이단에 연루된 마술사가 활동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전하는 일은 종종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몇몇 기동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인기에 취해 복음적 메시지보다 현란한 마술쇼에 더 집중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술 자체를 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그 외에 여러 신천지 활동하는 그 마술사들 중에 똑같이 기독 마술사라고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문제인지, 그러면 이 교회에 정말 검증되고 복음적인 기독 마술사들에 대한 문의가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한국기독매직협회는 예장통합의 이번 결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자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함현진 마술사는 끝으로 국내의 공식적인 기독마술단체는 한국기독매직협회가 거의 유일하다며 기독마술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회 소속 마술사를 초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지난 여름 경상북도 영천에 위치한 자천교회를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천교회는 구티비 선교방송 교회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미처 다루지 못했던 자천교회의 깊은 역사를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박은정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영천의 후미진 골짜기, 자천이란 작은 마을에 100년의 역사를 묵묵히 품어온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를 통해 회심한 권원중 장로가 세운 자천교회입니다. 자천교회는 개신교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한가운데엔 남녀를 구분하는 칸막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란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겁니다. 칸막이가 예배당 한가운데에 있어 설교를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법도 하지만 강단에선 기둥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중을 구분해서 예배드리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 사람은 전체를 보지를 못하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신다는 이런 신앙적인 의미도 담아서 예배당을 지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 뒤쪽엔 온돌방 2개가 있습니다. 온돌방은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사의 현장인데요. 과거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잠시 머물렀던 공간입니다. 예배당을 나가면 국내 유일의 한옥교육관, 신성학당이 있습니다. 신성학당은 한국교회를 짊어진 새로운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공간으로 현재 독서교실과 문화체험교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의 역사성을, 연속성을 바로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함께 하신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런 자천교회에 와서 바로 그런 것을 느끼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교회를 든든히 지켜온 자천교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 기획에선 교회개혁의 대표적인 방안으로 꼽히는 작은 교회 운동의 현실을 살펴봅니다. 최근 들어 작지만 강한 교회를 목표로 하는 이 운동에 교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한계도 공존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홍희연 앵커가 짚어봤습니다. 민주적 분립교회로 알려진 더 작은 교회. 기존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된 더 작은 교회는 분립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일반 개척교회보다 수월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과 같은 겉모습을 지향하기 위해 이름도 더 작은 교회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11조나 절기 헌금 등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나누시는 게 참 좋기는 한데 그만큼 조율해가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고 교인분들이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고. 작은 교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굳건한 믿음과 불편을 감수하는 각오가 있어야 버틸 수 있다고 목회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 권위의식을 내려놓는 것은 담임 목회자뿐 아니라 장로를 비롯한 평신도에게도 선행돼야 할 작업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교회가 될 수 있냐. 과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생활할 수 있냐. 무릎 꿇을
이끄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될 수 있냐. 그게 작은 교회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카페나 도서관 사역과 같이 지역사회에 헌신하면서 교회를 구성하는 것도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집중하면서도 교회의 기본인 참된 예배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작지만 강한 몸부림을 보여주는 작은 교회 운동. 무조건적인 추진보다 진실된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안희묵 신임 총회장이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지도력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안 총회장은 골든타임에 서 있는 한국교회엔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한현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직전 부총회장이 총회장으로 자동 승계되는 장로교단들과 다르게 침례교는 선거를 통해 총회장을 선출합니다. 안희묵 목사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상대 후보와 접전 끝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안 목사는 제48대 총회장을 지낸 부친 안중모 목사의 뒤를 이어 제73대 총회장에 당선되는 기쁨을 안았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20여 년째 목회 활동을 해온 그가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짚었습니다. 안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현재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의 이 시기에 머뭇거리지 않고 정말 살려야 되겠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하고 화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계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동성애 이슈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 총회장은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수많은 죄 가운데 동성애만 유독 비판하는 것은 편향적일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성애 이슈 자체가 너무 한국교회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프레임에 말려서 파일을 더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성애가 가능한 헌법 개헌하고 그런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한국교회 연합사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기독교가 영향력을 상실한 주된 이유는 분열에 있기 때문에 연합을 통해 대사회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안 총회장은 교단 발전을 위해 연금제도 안정화, 미래목회 허브센터, 목회자 자녀 장학재단 사역 등을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현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윤인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배우 최강희 씨가 직접 기획과 연출을 맡아 제작한 간증 영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7월 성도와의 인터뷰 영상에 이은 제2탄 행동편인데요. 영상에서 최강희 씨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얼만큼 좋나요? 등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최강희 씨는 사람들에게 말이 아닌 몸으로 표현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하나님이 얼만큼 좋냐는 질문을 던지자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길게 손발을 쭉 뻗어 보입니다.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 꿈은 이 시대가 주님의 것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 주님의 사람이 일어서는 것,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W 라이노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CCM 힙합 가수 이창수 전도사가 개활한 곡을 발표했습니다. 이 곡의 특징은 바로 가사에 종교개혁자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건데요. 루터와 칼빈 외에도 교회의 개혁을 위해 힘쓴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소개합니다. 지안도스의 죽음이 루터를 부른 걸, 칼빈이 루터를 읽고 개혁의 터를 다져 세운 것, 위클리 멜랑이톤 즈빙글이 불린 것, ቴ오도르 베자 토머스 크레머 존 넉스, 올리버. 교회의 개혁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썼는 줄 미처 몰랐는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오늘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던 정신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편 이창수 전도사는 이외에도 한국교회 전도사의 현실을 담은 21세기 전도사 존재선언문, 동성애자의 이야기를 랩으로 풀어낸 비상구 등을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랩을 통해 성경적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는 이창수 전도사,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꿈을 꾸며 내일을 상상합니다. 월드비전 홍보대사 유지태 김효진 부부가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아동을 돕기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들 부부는 매년 학교 건축에 동참하며 지구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아프리카의 상황은 그 가난의 그 밀도가 틀리다. 그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지금 너무 전무하다고 해요. 그리고 학교가 있었던 학교들도 다 무너지고 한 상황이니까 다시 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꿈꾸는 학교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이제 코바디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번듯한 교실과 책상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가 오거나 모래바람이 불면 수업을 들을 수 없었던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전액을 아이들의 학교를 위해 기부하는 등 지속적인 선행을 이어가고 있는 유지태 김효진 부부. 이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길 기대해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명성교회가 김사만 원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청빙안을 노회에 제출했습니다. 세기의 명작 배너가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명성교회가 김사만 원로 목사의 아들이자 새노래 명성교회 담임인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최근 동남노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성교회가 합병 대신 청빙으로 방향을 바꾼 데는 지난달 열린 예장통합 정기총회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통합은 2013년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번 총회에서 이를 뒤집는 헌법위원회의 보고서가 수용된 겁니다. 일각에선 명성교회가 이런 총회 분위기를 얻고 노회와 총회를 거쳐야 하는 합병안 대신 절차가 간소한 청빙안을 노회에 제출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세습 반대 진영에선 교회 사유화는 최고의 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총회 헌법위원회는 세상 헌법재판소와 같은 격이니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하나 목사의 청빙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작은교회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작은교회여 함께 평화를 노래하자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엔 전국의 120개 교회와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공휴일에 열린 만큼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2천여 명도 자리에 교회들의 특별한 사역을 배우며 새로운 교회 운동을 모색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생명평화마당 방인성 공동대표는 작은교회 한마당을 통해 대형교회 위주의 한국교회가 아닌 작은 공동체들이 일구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와 루터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맺고 청년선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구티비는 루터대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구티비 학생기자와 학생 PD로 위촉하고 이들이 제작한 뉴스와 영상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루터대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협력학교로 지역 교계와 캠퍼스 소식을 알리는 데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루터대 권득칠 총장은 구티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실현하는 일에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든 임직원과 학생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세기의 명작 배너가 뮤지컬로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호응 속에 공연 중입니다. 작품은 서기 26년 로마의 박해로 고통받는 예루살렘의 귀족 배너가 반역죄를 덮어쓰고 기구한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부제처럼 예수의 얼굴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일대기와 기독교적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특히 영화 속 명장면으로 꼽히는 전차 경주와 골고다 장면을 대형 스크린과 화려한 음악, 회전 무대를 활용해 완성도를 높였단 평입니다. 뮤지컬 배너는 10월 29일까지 충무 아트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복화술사 안재호 소장의 공연 마마쇼가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 주부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육아와 남편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안 소장은 무대 앞에 앉아있는 관객이 누군지에 따라 복화술사가 전하는 이야기도 달라지게 된다며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복화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공연되는 마마쇼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대학로 디마테오 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해 세종대왕이 뿌린 씨앗이 어떻게 현재의 한글 문화를 꽃피우게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선 한글이 걸어온 길이란 주제로 상설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총 3부작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443년 창제된 한글의 모습과 교육, 종교, 예술, 출판 등 각 분야에서 한글이 보급되고 확산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훈민정음 해례본과 첫 한글 성경, 국어 교과서의 변천사 등 700여 점의 유물을 통해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윤근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에서 영화 루터 시사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사회에는 순복음 만백성교회 강희웅 목사와 본향교회 최영남 목사, 주월교회 방철호 목사를 포함한 250여 명의 광주 교계 인사가 참여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영화 루터는 마틴 루터가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대항해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은교회 지역 섬김 사역팀이 행복 나눔 박스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행복 나눔 박스 전달식에는 김한배 담임 목사를 비롯해 이춘표 광명 부시장과 광은교회 교역자,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광은교회는 광명시 거주 불우이웃에게 200개, 광은교회 내 도움이 필요한 성도에게 250개의 행복 나눔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인천 옹진군 반석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백바울과 백에스더 남매가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수식을 마친 두 목회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마음과 힘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국가의 비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가 금연 캠페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전 세계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2015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세계 199개국의 종교 분포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199개국 중 43개국이 국교를 가졌으며 이 중 27개국은 이슬람교로 집계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식 종교라고 답한 나라는 30%에 불과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기독교를 공식 종교라고 발표한 대부분은 유럽의 나라들이라며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잠비아가 기독교가 국교라고 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금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호주 라트로브 대학의 무하마드 아지즈 라만 박사는 종교 지도자들이 신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연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만 박사는 일부 종교들은 흡연을 죄악으로 규정해 금하고 있다며 종교적 메시지가 과학적 사실과 함께 결합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경찰 발표와 관련해 범행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총격범 스티븐 패덕이 호텔 보안요원을 쏘고 범행을 멈춘 것이라는 경찰의 발표와 다르게 보안요원은 총기 난사 전에 피격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보안요원이 스스로 복도를 걸어가 부상 사실을 알릴 정도였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총격 발생 사실을 호텔 내부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서양 중부 아소르스 제도 남서쪽에 허리케인 오피리아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만 벌써 10번째 허리케인입니다. 현지 언론은 올해 발생한 허리케인이 프랭클린과 거트, 하비와 어마, 니와 마리아 등이 있다고 소개하며
한 해에 10개의 허리케인이 발생한 1893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콜로라도 주립대 기상학자 필 클로츠바흐는 올해가 124년 만에 가장 많은 허리케인이 발생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녹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